네,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티몬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와 유통업체가 줄줄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메프, 티몬 지금 굉장히 대규모 어떤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정산이 보름 넘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산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요. 정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에 셀러들이 입점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셀러들이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제하면 카드를 만약에 냈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티몬으로 이제 정산 대금을 주고요. 그럼 티몬이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티몬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냐? 이게 소비자들도 문제겠지만 거기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거기서 팔아도 정산을 못 받으니까 티몬이나 위메프에다가 물건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이런 어떤 판매사들이 이런 티몬과 위메프에서 입점을 취소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산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티몬과 위메프가 왜 이게 좀 사태가 커지냐면 굉장한 파괴력을 전자상거래 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티몬 위메프 이용자 수가 869만 명이나 되고요. 무엇보다 월간 거래액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산 대금이 정산이 안 돼서 만약에 이 판매사들이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매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상품을 팔았어요. 그 정산 그 여행사들한테 해줄까요, 과연? 뭐 티켓이라든지 항공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예약이 다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소비자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도미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불똥이 소비자들에게도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를 앞두고 숙박이나 또 항공권이 취소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티몬을 통해서 숙박업소를 예약했던 소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결이 일단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콜백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의를 남겨놓으니까 연락이 오시던데 티몬 측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단은 취소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도 이제 그래서 취소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환불이 지금 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구매할 때 이제 했던 이유는 현금으로 이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할인 이제 현금으로 이체를 하면 할인이 많이 되는 그런 상품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현금을 가져가 놓고 이제 결제가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폰지 사기 같은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도 당황스러운데 환불도 원활하지 않고요. 또 현금으로 하면은 할인이 많이 되는 상품들 이건 아예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만약에 취소하고 재결제하게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이제는 티몬과 위메프 그 위에 있는 모기업인 Q10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왜 여행 상품에서 먼저 문제가 터졌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성수기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티켓이라든지 숙박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호텔 입장에서 볼게요. 호텔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받아야지만 방을 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텔을 판 곳이 여행사일 거예요. 그럼 여행사들이 또 판 곳이 티몬으로 들어가서 팠을 겁니다. 티몬이 돈을 안 주니까 여행사들이 뭐 항공권이나 호텔 이거를 티켓을 당연히 구매를 안 하겠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터지는 게 여행업계 쪽에서 먼저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럼 여행사들에서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안 해주니까 고객들이 이제는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산 대금은 그 금액은요 신용카드에서 이미 티몬과 위메프로 갔을 거예요. 티몬과 위메프는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돈을 이제 못 주다 보니까 그러면 환불해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산 걸 환불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나중에 환불을 받겠죠.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대신에 환불을 하고 따로 여행사 쪽으로 우리 쪽으로 현금으로 결제해라. 왜냐면 당장 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재결제하라는 거죠. 당장 빨리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결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행사들의 이제 방법론인데
사실상 이거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두 번 그렇죠. 결제해야 돼요. 예.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으로 해서 여행사 상품을 다시 결제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환불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예. 환불을 안 해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못 거잖아요. 받을 수도 있죠. 왜? 돈이 없으면. 만약에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모 기업인 Q10이 만약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청산해 버린다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로 지금 왔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약을 한 분들이요. 일단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낫습니까? 사실상 저의 뭐 제가 친인척이라 그러면 환불을 하라고 좀 당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왜냐면 지금의 이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구조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정산 주기를 한 달로 바꿨다라는 게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예요. 티몬과 위메프가. 실제로 이제는 보통 회계항등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자산은요.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부채가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보다 오히려 자산보다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완전 자본 잠식장에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티몬과 위메프가 청산을 한다 그래도 팔아서 뭐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과연 누군가가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모 기업인 Q10이 도와주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Q10도 괜히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를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과연 해결할까? 뭐 과거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유명하잖아요. 예.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계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출혈 경제하면서 그다음에 뭐 센터 세우면서 물류센터 세우면서 적자 기업이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줬느냐? 비전 펀드. 손정희 회장이 그 당시에 2조 원 투입하면서 사실상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서 살려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사태도 똑같아요. 만약에 티몬과 위메프가 계속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 수혈이 없으면 이거 그대로 그냥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사실상 청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전자상 그렇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최종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당장 돌아오는 건 지금 여행 상품이니까 먼저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땐 줄줄이 시간이 가면서 외부 수혈이 안 되면은 이제 뭐 여행사 상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전자제품 상품 모든 셀러들이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산 주기를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정산을 해줄게 맞습니다. 이거였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줄게로 바꿨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급하게 또 인수해서 또 그 몸집을 키운 게 또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문제 삼고 싶은 게 왜 정산 주기를 바꿨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전자상거래기의 분위기는요. 빠른 정산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일 만에 정산해 주거든요. 웬만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7일 만에 다 정산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정산이라는 건 그거예요.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고 구매 확정을 눌렀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안에는 그 셀러들 쿠팡이나 아니면 위메프나 뭐 이런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입점해서 파시는 그 셀러들에게 돈을 주거든요. 이게 정산인데 보통 7일 만에 정산해 주는 거를 한 달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5일이에요. 45일 후에 정산해 줬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는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럼 카드사들은요 분명히 위메프나 티몬 쪽으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45일 동안 묵혀둔 거거든요. 그럼 왜 묵혀줬을까? 가만히 앉아도 사실상 이거는 예치금 형식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도 이자 수익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쿠팡, 그 위메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Q1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제 외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인수를 계속했다는 거죠. 많이 했던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2022년도 9월에 티몬을 인수했고요. 이게 Q10입니다. Q10 이게 모 기업인데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월에 또 위메프도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죠. 2월에 위시라고 해갖고요.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또한 북유럽에 있는 그 쇼핑몰이에요. 굉장히 그 인기가 젊은 MZ세대한테 인기가 많은 쇼핑몰이거든요. 위시 인수했고요. 3월에 AK몰 또 올해 3월에 AK몰도 인수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수를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딱 답은 하나예요.
네, 상장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Q10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벌어왔고, 그러면 이게 인수 몸집이 커져야 되잖아요. 예. 나스닥이 괜히 상장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 외연 확장을 하려면은 지금에 있는 커머스 기업들을 인수해야 되겠고, 그 인수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라고 봤을 때 외부 수혈이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산 기준을 늘려서 그 45일 동안 묶여져 있는 정산 대금을 인수 자금으로 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정산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또 딱 생깁니다. C커머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예. 중국의 알리아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예. 쉬인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업황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 자금 수혈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상태까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욕심이 굉장히 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굉장히 또 이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던 부분이 이 구영배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Q10 CEO이긴 예, 한데요.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분께서는 사실상 이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G마켓을 설립하셨고 네. 이거를 eBay 쪽에다 이제 파신 분입니다. 뭐 말 그대로 엑싯,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잘했죠. 그래서 팔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팔았을 때에 당연히 그 M&A 했을 때 당연히 규제가 있어요. 뭐냐면 동종업계에서 활동을 못한다라는 당연히 예. 계약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Q10을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2022년도에 팀원을 인수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이제 C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 변수로 인해서 이제 자본이 이제 흐름이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모기업 Q10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탈이 네. 난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 티몬이랑 위메프가 제3의 기관에 돈을 맡겨두는 그런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3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서비스는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저는 의아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에스크로 서비스는 기본이거든요. 전자상거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대부분 에스크로 서비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대부분이 은행이에요, 사실상. 이런 어떤 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둬서 사실상 이제는 고객이 완전 구매 약정을 하고 했을 때 돈이 정말로 이제 들어가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상 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제 와서 사실 시도를 하겠다, 도입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예. 아니 지금도 Q10이 안 했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의아했고 그래서 이제 뭐 Q10 입장에서는 뭐 자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 이제는 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문제는 나온 상태잖아요. 예. 그 돈이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인수합병 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산을 못 해주는 게 앞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예. 제가 봤을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시장의 심리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메시지를 던진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뱅크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행에서 다 빼가잖아요. Q10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지금 위메프나 판매사들이 빠지는 맞습니다. 거죠. 예, 판매사들이 빠지면 판매가 안 되고요. 여기서 수입은 수수료 수익이거든요. 수수료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사들이 줄줄줄줄이 빠져버리면 돈이 안 돌기 시작해요. 예. 그럼 그대 가면 그냥 말 그대로 청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주머니가 아예 비어 있는 상황에서 뭐 결제 시스템을 바꾼다고 이게 해결책이냐 그렇죠. 이런 생각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앞서 자본 잠식도 이야기하셨지만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지금의 이제는 재무 상태, 그러니까 뭐 다트를 봤어요. 경영 공시를 봤는데 사실상 티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자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 보고서가 없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없다. 이미 끝났어야 돼요. 지금이 7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곧 8월이 되는데 아니 지금 법인세 다 낸 지가 언젠데 감사 보고서가 없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회계법인에서 잘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안 해주느냐? 봤을 때 재무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상태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재무 구조를 본다 그러면 모르죠. 뭐 갑자기 이제 외부 수혈이 들어와서 뭐 누가 인수를 한다든지 재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 수혈이 투자자가 딱 나타나서 FI들이 나타나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Q10이 파트너사만 6만 개 정도가 돼서요. 사실 부도까지 가게 된다면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상당하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뾰족한 방법은 외부 수혈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판매사들이 빠지고 있고요. 여행사들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굴지에 우리나라 유통사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뱅크런 사태처럼 계속적으로 빠지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부 수혈 어디서 Q10이 모 기업이 외부 자본을 끌고 오는 방법에서 이제는 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방법. 그래서 빠른 정산을 지금 빨리 해줘서 정상화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 빼고는 사실상 뾰족하게 지금 Q10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업,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개인 셀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는 플랫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심지어 몇 억까지 정산을 못 받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시장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정산을 못 받고 만약에 그 기업이 청산을 해버린다 그러면 줄줄이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셀러들도 어디서 또 갖고 와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이 굉장히 크다. 그 도미노의 끝엔 결국엔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 2021년 피해자 많이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도 떠오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공정거래위원회 등 통해서나 뭐 도움받을 방법들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손해 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약간 결이 달라요.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포인트였거든요. 내가 뭔가 할인을 해갖고 그 상품권을 사서 이거를 뭔가 구매를 했을 이런 포인트 개념이었고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환불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티몬의 위메프가 이런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제대로 등록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CEO가 남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 CEO들이 사실상 이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을 길이 없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약간 결이 다르다. 그래서 팀원과 IMF는 정식적으로 통신판매하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정부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 대신 갚아준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감원에서 아마 조사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현황 파악을 먼저 할 것이라 보고 차후에 아마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